안녕하세요. 캐드 실무 능력평가 강의를 진행할 강의사 김보영입니다. 저희가 잘린 모서리 유형과 타원 그리고 구의 유형을 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3차원 평면을 가진 형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살펴본 다음에는 CAT 2급 자격증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배치 명령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평면에서의 점과 모서리를 추적할 수 있다인데요. 저희가 객체 중에서 X, Y, Z축, 그러니까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세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모두 면이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에서의 모서리랑 점을 추적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드 실무능력평가 2급에서는요. 배치 공간에서 도면을 작성하시고 완성하셔야 되는데 그 명령어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평면 추적과 배치 공간 그리고 연습 예제를 통해서 이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차원 평면 추적입니다. 3차원 평면이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면으로 보이는 형상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각불 현상이 있어요. 이 각불은 영어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형상은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를 어떤 특정 방향에서 봤을 때 전부 다 면으로 보이는 형상이에요. 얘를 통해서 모서리랑 점을 추적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잘린 각불 형상입니다. 원래는 꼭지점이 완전히 있는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래서 평면도로 봤을 때는 마름모 형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모서리가 쭉쭉쭉 있기 때문에 위쪽에도 이렇게 모서리가 보이고 있죠. 이 모서리들. 근데 이 피라미드가 완전한 게 아니라 중간에 25mm 높이에서 이렇게 잘렸어요. 잘렸을 때 이제 그럼 평면에서는 단면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단면을 평면도에서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면, 지금 정면도랑 우측면도만 봐서 이 평면도를 추측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차원 형상은 이렇게 투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은 일단 가로, 높이, 그리고 이 점의 위치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렸다 가정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면도인데요. 평면도가 잘리기 전 형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여기는 1, 2번, 1, 2번 면이 보이는 거고 여기는 3, 4번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수문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서리, 여기 있는 모서리랑 여기 있는 모서리 그리고 여기 있는 모서리랑 여기 있는 모서리 전부 다 구분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서리끼리 제가 색상을 칠해놨습니다. 일단 빨간색 모서리, 여기서 여기만큼 길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모서리 전체가 빨간색인데 우리가 중간이 잘렸기 때문에 잘린 끝점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이 모서리가 교차하는 점을 하나 찾습니다. 자, 두 번째,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쭉 있는데 잘려가지고 잘려진 끝점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데 이 모서리랑 같은 모서리 위에서 교차하는 지점에서 점을 찾아요. 우측면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점들을 가져오면 해당하는 모서리, 동일한 모서리랑 교차하는 지점의 점을 이렇게 찾으면 총 4군데의 점이 만들어지고요. 이때 여기 있는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지금 얘는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면도, 평면 방향으로 봤을 때는 실제 길이보다는 짧게 보이는 수평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감안하신다면 점과 점을 모두 연결하면 이렇게 마름모 형상이 나타나겠죠. 이거 위에는 잘려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 모서리는 면이 될 거고요. 여기 안에는 모서리가 없는 마름모 꼴의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잘렸을 때는 쉽게
추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인데요. 두 번째 유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원 그리는 것도 어려워하시지만 이렇게 점이 많은 경우, 다각형의 점을 추적하는 경우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형상에서 위에는 온전한데 우측면도에서 이 중간 지점에서부터 13mm 떨어진 위치에서 오각형 구멍이 뚫린 경우예요. 그랬을 때 정면도랑 평면도를 완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리기 전에 형상을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면 가로 길이 아시죠? 높이 아시고 여기서 떨어진 거리도 알아요. 그러면 평면도랑 정면도 잘리기 전에 크기 작성하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측면도에 있는 다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랬을 때 형상 잘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도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잘리기 전에 평면도, 정면도 그린 다음에 오각형 그렸잖아요. 저는 밑에서부터 그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각형 구멍을 좀 확대해서 보면 오각형은 양 끝에 있는 이 점들의 높이가 동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 높이가 다른 점 하나 이렇게 있겠죠. 이때 이 오각형 구멍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밑에서부터 그릴 건데요. 가장 밑에는 끝점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하나 만들면 각각 여기 3차원 평면상에 교차하는 점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잘랐다고 가정하고 일단 마른 목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면을 작성하면 이렇게 마른 목골이 하나 작성이 되죠. 얘는 지금 완전히 잘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그 다음에 오각형에서 각각 점에서부터 교차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때 마른 목골이랑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점이 발생하게 되고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이 선의 길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약간 부등호 표시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모서리가 존재하니까 실선이 될 거고요. 나머지 마른 목골 부위는 깨끗하죠. 네. 옆에 모서리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일단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맨 밑에 부분 평면도는 이렇게 추적하시면 되고요. 이제 정면도인데 정면도도 이 높이 상에 있고요. 또 여기에서 교차하는 이 점 상에 있겠죠. 그러면 여기 교차하는 이 지점을 찾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위아래는 여기 공간도 똑같고 위아래 평면의 각도도 똑같기 때문에 수직하다라고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내려오면 우리 이거 구멍이에요. 얘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지금 실선으로 보일 거예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여기 안쪽 부분은 위에서 보면 여기 꼭지점이 있고 여기 면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숨은 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멍이 완전하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쪽이랑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형상은 같은데 가운데 공간이 하나 비게 되겠죠. 그래서 형상은 존재하지만 제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여기는 숨은 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이제 파란색 점의 높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평선을 하나 그어서 얘가 완전히 잘렸을 때 마른 목골을 먼저 찾으세요. 찾으신 다음에 그 점에서부터 똑같이 점을 추적을 하면 이 마른 목골이랑 이 선상에 교차하는 점이 발생하죠. 자, 점을 찾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네, 밑에 있는 수평선에 모서리가 있는데 잘 보면 옆쪽에도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요.
이 모서리 기울기 있죠? 수직된 모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직되면 위쪽에서 봤을 때는 점이나 아니면 수평한 모서리로 보일 텐데 얘는 지금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평 거리상의 모서리가 평면상에 보이는데요. 이때 첫 번째 점,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모서리죠. 자, 그러면 평면도에서도 이 파란 점과 빨간 점을 연결하는 모서리가 있겠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점과 파란 점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마른 목골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이랬을 때, 자, 파란 점과 빨간 점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연결되었는데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파란 점, 빨간 점, 그 점이 이동하거나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 두 점을 연결하는 모서리는 반드시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부분은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숨은 선이 되겠죠. 얘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앞면 때문에 속에 구멍이 보이지 않으니까 숨은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위에 점도 추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분홍색 점을 보도록 할게요. 자, 분홍색 점은 간단하죠? 이 점에서 수평선을 그려서 교차하는 가장 바깥쪽의 모서리, 얘랑 교차하는 지점, 그리고 이 모서리도 마찬가지로 분홍색 점과 파란색 점이 연결된 모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우측면도에. 그러면 정면도에서도 파란 점과 분홍색 점을 연결하는 모서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면에서 봤을 때도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모서리가 있겠죠. 그래서 점과 점, 그 해당 특정 점은 사이에 모서리가 있다 하면 이 모서리는 반드시 다른 면에서도 존재한다. 그게 모서리로 보일 수도 있고 점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면으로도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제 또 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구멍이니까 여기가 앞뒤가 뻥 뚫려서 여기 모서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쭉쭉쭉 올렸을 때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 가장 먼 곳 했을 때 이 안쪽의 영역도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평된 모서리를 잘라준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잖아요. 이 모서리 아까 말했듯이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 모서리랑 같은 부분이 여기죠. 그리고 이 모서리, 여기랑 같은 부분 여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또 있어요.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여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 사선 조금 남아있는 부분, 여기에서 이 모서리랑 같은 부분 여기 끝에 또 있죠. 짧은 쪽도 여기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서리 같은 거 뭐 짧은 거는 우측면도에서는 여기가 될 거고요. 긴 쪽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모서리가 보여요. 보여요. 여기도 옆면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도 보입니다. 네, 보여요. 근데 일부분만 보이겠죠. 네,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전부 다 기울어져 있는 각도의 평면이니까. 그래서 이 안쪽에 잘려진 이 부분, 이 영역이랑 같은 부분이 여기 이 영역일 텐데요. 이 영역 안에서 보이는 거는 육안상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선으로 남겨주고요. 자, 여기를 벗어난 안쪽의 이 모서리는
위에 있는 여기 형상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문선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 중에서 점에서 끊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트림으로 잘라서 새로 그려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이 부분에 되는 요 모서리 얘가 보인다 라는 거,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은 수문선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를 완성하시면 된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찾기가 어려우신데요. 같은 높이에 있는 모서리를 잘 찾아서 하나씩 추적해서 모서리가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것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형상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CAD 실무능력평가 2급을 준비할 때 객체 작성은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배치 작성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배치 공간은요,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모형 공간은 3차원 공간이고 무한대 영역에서 내가 대상물, 도면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를 작성한다고 하면 이 배치 공간은 단 한 장의 도면을 구성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급에서의 이 배치 공간 작성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명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 2급은 문제 구성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피라미드 형상까지 본 게 이 모형 공간에서 객체를 작성하는 방법이었어요. 선을 어디서 가져오고 어느 점에서 모서리를 가져오고 이런 것들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한 장의 도면을 구성하는 배치 공간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 도면이 제공이 되는데요. 총 2장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기에서는 우리가 작성할 객체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 문제 도면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이 형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시사항은 안 적혀 있지만 수치적으로 또는 이런 문구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무한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작성할 객체의 크기가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에 한계를 걸어놓고 그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준 명령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리미츠라는 건데요. 명령어도 풀네임이 리미츠입니다. 단축키는 없어요. 그래서 리미츠 이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설정이 이 도면 안에 어떻게 담겨 있느냐 하면 가장 왼쪽 아래 0,01하고 좌표가 제공이 되고요. 자, 우측 상단의 반대쪽에 297,210이라고 또 좌표가 주어지고 있죠. 이게 이 공간을 한계를 설정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미츠 명령 입력해서 0,0에서부터 297,210까지의 영역을 한계를 줄 거예요. 근데 297,210 하면 바로 생각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AR 용지의 사이즈가 바로 생각나셔야 돼요. 297,2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A4 용지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가로 방향. 그러면 가로가 297,210, 세로가 110이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공간의 한계를 설정했으면 이제 외곽선이랑 표제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외곽선이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큰 사각형이고요. 표제란이 우측 상단에 있는 수험번호, 이름, 일자입니다. 여기서는 수험번호 A, 이름은 홍길동, 일자는 2019년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 수험번호, 본인 이름, 그리고 시험본 응시 일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 그대로 입력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감점당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뷰포트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뷰포트라는 거는 배치 영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모형 공간에서 작성했던 걸 배치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아니라 이 배치 공간에서 명령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만들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만 담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어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만든 다음에 얘에 대한 정확한 크기를 축척으로서 설정을 해주고 또 우리 정면도 우측면도 그리고 정면도 평면도 항상 수평, 수직 정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축척이 다른 경우 또 정렬이 없는 경우도 전부 다 감점 요인에 해당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연습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타이틀 블록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 블록이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길다랗게 되어 있는 이 기호를 뜻해요. 이 기호는 연습할 수가 없는 이유는 템플릿 파일에 제공이 되어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AD를 실행한다 하면 이 템플릿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틀 블록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연습이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문자 작성. 이 문자는 표제란 안에 있는 문자, 그리고 타이틀에 있는 뷰 이름과 축척, 이 글자를 뜻하고요. 각각 글자마다 문자 높이가 틀려요. 그리고 문자 스타일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높이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페이지 설정 관리자인데요. 얘는 출력 설정에 해당해요. 그래서 출력 설정에서 또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명령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배치에 오면 우리가 환경 설정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 초기 상태다 하면 배경이 흰색으로 나와요. 우리 모형 공간은 검은색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배치 공간은 흰색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객체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런 색이기 때문에 흰색 배경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2D 모형 공간이 모형 탭의 배경 색상이고요. 시트 배치 공간이 우리가 배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면 작성할. 그래서 검은색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간혹가다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나 조금 회색이나 뭐 다른 색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색상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PC에 그 프로그램의 설정 옵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얀색으로 작성을 해도 채점자가 열었을 때 이거는 그 사람이 설정 값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검은색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봐야 되는 게 우리 옵션 명령 들어가면 화면 표시 밑에 배치 요소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첫 번째는 배치 및 모형 탭 표시 얘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꺼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인쇄 가능 영역을 표시하거나 배경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게 되면 리미트 명령어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용지에 정해진 그 크기대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좌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 배치에서 뷰포트 작성. 우리가 모형 공간에서 어떠한 객체, 그냥 선 하나만 작성을 해도 배치에 자동으로 뷰포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뷰포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얘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 다 끄셔야 돼요. 간혹 얘까지 끄시는 분들 계세요. 끄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배치 공간, 도면 공간을 오가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배치 탭으로 이동을 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리미트 설정, 한계 설정이에요. 그래서 0,0 입력하고 297, 10 입력해서 한계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자, 이 크기랑 똑같은 사각형을 그려주는 거예요. A4 용지랑.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10mm씩 옵셋, 간격 띄우면 우리가 원하는 10,10에 287, 200의 사각형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건 안쪽에 있는 사각형입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지우시면 돼요. 안 지우셔도 감점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사각형은 렉탱글로 작성을 했다 하면 폴리선으로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드 이용해서 분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30만큼, 여기 25만큼, 여기 8mm만큼 우리 배치 공간 작성 도면에 있던 대로 간격을 띄워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 여기 있는 외곽선 표지란의 선의 도면층은 0번 도면층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뷰포트를 생성해요. 뷰포트는 반드시 3개를 생성해야 됩니다. 4개 안 돼요. 그래서 뷰포트는 생성하는 명령어가 mview라고 해요. mv까지 입력하시면 자동 완성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뷰포트의 숫자 4개 또는 3개 입력을 한 다음에 우리 외곽선의 한쪽 끝점에서 반대쪽 끝점 지정을 해주시면 생겨나요. 4개를 작성했다 하면 우측 상단에 있는 뷰포트는 하나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3개를 작성했다 하면 하나의 뷰포트, 여기는 이렇게 높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아니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니까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뷰포트 총 3개죠. 3개 선택을 하면 우리 상태 막대에 한쪽에 뷰포트 축적을 조절할 수 있는 칸이 생겨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 도면상에 있는 축척값, 축척하고 1/2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1/3이다 하면 개별적으로 사용자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2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1:2로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간혹 축척이 다르다 하면 여기서 직접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축척까지 설정했으면 정렬을 해줄 건데요. 정렬을 해주는 명령어는 mv setup이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마찬가지로 단축키는 없어요. 그래서 전체 다 입력을 해주시거나 자동 완성된 것 중에서 찾아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렬이라는 옵션을 이용할 거고 우리가 이 뷰포트 정렬 명령어를 실행하면 객체 스냅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객체 스냅에서 끝점 하나만 활성화해서 얘랑 동일한 높이에 있는 수평 정렬, 얘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 수직 정렬 점을 하나씩 지정을 해주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뷰포트를 만들면 그 카메라잖아요. 카메라의 외곽선이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얘는 우리가 뷰포트라는 도면층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구, 그리고 동결, 그리고 뷰포트 동결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고요. 셋 다 하셔도 돼요. 이거는 상관없는데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잠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잠금을 하게 되면 얘 가시성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가시성을 꺼주는 끄기, 켜기, 그리고 동결, 현재 뷰포트 동결 셋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동결과 뷰포트 동결의 차이점은요. 이 동결은 모형 공간, 배치 공간 전부 다 동결을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동결은 배치 공간에서만 동결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타이틀 블록을 삽입을 하는데 이 타이틀 블록은 템플릿 파일 안에 포함이 돼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삽입을 하시면 되는데 삽입하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리본에서 삽입 탭으로 가시면 첫 번째 삽입이 있어요. 확장해 보시면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블록이 있는데 얘를 그냥 모형 공간에 배치 공간이죠. 배치 공간에 넣으시면 되고요. 또는 인서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I예요. 인서트의 약자라서. 그런데 얘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2019 버전 이전에서는 창이 지금 보는 거랑 다릅니다. 얘는 2020 버전부터 이렇게 나와요. 현재 도면에 있는 블록을 보시고 그 중에서 타이틀 블록 선택해서 도면에 삽입하면 되겠죠.
이때 삽입점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019 버전까지는 어떤 창이었냐? 이런 창이었어요. 조금 생긴 게 많이 다르죠. 근데 이 창으로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 블록을 찾을 수가 없어 하세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찾아보기를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르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화살표 확장해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블록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삽입점 체크를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 어디다가 삽입할 건지 위치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문자 작성해야 되겠죠? 문자는 각 요소별로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표지란에 있는 문자는 문자 높이 3mm고요. 그리고 뷰 타이틀에 있는 문자는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얘는 3.5, 그리고 축척은 2.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높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외곽선 표제랑 0번 도면층이라 했어요. 근데 문자는 저희가 문자라는 도면층을 또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는 문자 도면층에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타이틀 기호 있죠. 이 타이틀 기호는 또 0번 도면층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 훈련을 하시면, 연습을 하시면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연습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실 때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문자 높이는 우리 배치 공간 작성 문제에서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배치 작성이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출력 설정을 하면 돼요. 자, 출력 설정은 우리가 직접 종이로 이 도면을 뽑거나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면 안에서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통해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냥 출력해서 나오는 플롯이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거기서도 충분히 설정이 가능해요. 제가 예제를 같이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정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일단 프린터 이름, 얘는 dwg2pdf.pc3로 되어 있어요. 이 도면을 PDF로 변경하겠다 하는 프린터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설치하시면 나오는 프린터 이름입니다. 그리고 용지의 크기, 이거 조금 종종 틀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도면이 가로 방향이죠. 그래서 210, 297도 있고 297, 210도 있는데 반드시 297이 앞에 있는 ISO 전체 페이지 A4 용지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플롯 대상은 범위로 해주시고 반드시 플롯의 중심은 체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용지에 맞춤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체크 안 하고요. 축적값을 1:1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배치 공간에서 한 개 자체도 A4 용지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1로 출력을 하면 A4 용지에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도면의 출력이 가능한 거죠. 그런 다음에 플롯 스타일 테이블, 기본적으로 모노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로 지정해 주시면 모든 도면층이 흑백으로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플롯 스타일 체크를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체크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흑백으로 전부 다 출력이 되잖아요. 출력이 될 때 배치해서 어떻게 보이냐 적용을 해주는데 그러면 내가 지정한 도면층 의미가 없이 전부 다 하얗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면의 방향도 가로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 창은 출력할 때 창과 동일하고 그냥 일부 요소만 조금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치 작성에 대한 명령과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연습 예제를 통해서 우리 객체 작성부터 배치 설정까지 한번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예제는 조금 간단한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자,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잘린 모서리랑 타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기본 형태고요. 제가 여기에서 상태 막대 옵션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상대좌표, 절대좌표 혼합해 가면서 객체를 작성했잖아요. 이제 그게 익숙해졌을 테니까 제가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상태 옵션도 조금 더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도면층부터 작성을 할 겁니다. 캐드로 돌아가서 도면층 작성할 건데 도면층은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치수, 문자, 뷰포트까지 총 6가지 작성을 할 거예요. 진짜 시험이라 생각하고 도면층 작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보고 객체랑 치수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배치로 가서 아까 외곽선이랑 표제란 그리고 타이틀 작성까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출력 설정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도면층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LA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외형선부터 쭉 만들어 볼게요. 외형선, 엔터, 엔터. 수문선, 엔터, 엔터. 중심선, 엔터, 엔터. 그 다음에 가상선은 사용이 안 됐으니까 안 만들 거고요. 치수, 엔터, 엔터. 그 다음에 뷰포트, 엔터, 엔터. 문자까지 총 6개 만들었고요. 색상, 시험에 기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 초록색, 수문선, 노란색,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 유지하고요. 치수는 빨간색, 뷰포트는 하늘색입니다. 4번 하늘색, 문자도 흰색 그대로 놔둘게요. 그러면 여기서 선 종류 다른 거 2가지가 있죠. 수문선과 중심선이죠. 그래서 수문선에 있는 선 종류 클릭해서 로드 하나 선택하고 H 히든 선택하고 확인. 자, 중심선 선 종류 클릭 로드 하나 클릭하고 C 센터 확인 센터 클릭하고 확인 하면 도면층 작성이 다 됐고요. 이때 중요한 것에 VP 동결 전부 다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닫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옵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OP 엔터. 화면 표시에서 색상부터 볼까요? 모양 공간은 지금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 배치를 클릭하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저는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적용 및 닫기. 이거 배치 요소 봤을 때 제가 아까 첫 번째 것만 체크하고 나머지 다 끄라고 했죠. 그래서 전부 다 체크 해제하고 첫 번째 것만 체크한 상태에서 확인해 줄게요. 자, 그러면 배치 요소까지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객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태 옵션 하나 더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상태 옵션이에요. 그래서 직교 모드 아이콘 왼쪽에 있고요. 얘는 단축키 F12번입니다. 얘도 제도 설정, DS 입력하시면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동적 입력을 켜시면 우리가 입력한 값이 자동적으로 상태 좌표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줘요. 이 설정을 통해서 절대 좌표를 우선할 건지 상대 좌표 우선할 건지 설정도 가능합니다만 기본값은 상대 좌표 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도면층, 기본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놔둔 상태에서 동적 입력, 여기 있는 12번, F12번 켜져 있을 때 라인 입력할게요. 엔터. 그리고 직교 모드 F8번 눌러서 켜져 있는 상태로 하면요. 자, 이 그래픽 커서 우측에
이렇게 첫 번째 점 지정하면서 좌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얘가 동적 입력이 켜져 있을 때 나옵니다. 앞으로 명령을 입력했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점을 지정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아래로, 내가 지정한 점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직교 모드 켜져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직교 모드 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때 값, 길이 20이죠.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20만큼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렇게 120mm 가야 되니까 마지막 점에서 왼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120 엔터. 그리고 위로 이동해서 10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C 입력하고 엔터하면 정면도 쉽고 빠르게 작성이 가능하죠. 제가 이걸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린 이유는 좌표가 익숙해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를 조금 왼쪽으로 이동시킬게요. 자, 그러면 평면도부터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평면도 라인 입력하면 그래픽 커서 우측 아래에 이렇게 명령 나오는 거 보이시죠? L 입력하고 엔터. 자, 이 점에서부터 쭉 연장선 만들어서 한 점 클릭. 똑같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입력을 해줄 건데요. 자, 평면도의 이 깊이 뭐랑 같아요? 우측면도에는 깊이랑 동일하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 동일하게 80이 되겠네요. 그래서 80 입력하고 엔터. 자, 가로 우측으로 이동했을 때 여기 전체 폭은 정면도에 있는 전체 폭과 같죠. 그러면 120 입력하고 엔터. 아래로 향해서 20 똑같이 C 입력하고 엔터. 정면도, 평면도의 전체적인 형상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우측면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이용해서 정면도에서부터 쭉 그리고 평면도에서부터 임의의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려줄게요. 여기 이 점에서부터 우리 뭐 해야 돼요? 45도 보조선 입력을 해주셔야 되죠. 자, 제가 동적 입력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라인 입력하고 교차점을 지정을 할게요. 이때 저는 직교 모드 꺼줄 거고요. 길이는 입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탭키 눌러서 각도를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각도 45도죠. 45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누른 상태로 하면 이렇게 작성이 될 거예요. 길이가 조금 짧다 하면 연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연장을 할 때는 이 길이를 조정하는 명령어도 있긴 해요. 랭스라고 있긴 한데 그걸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임의의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직교 모드로 그려서 EX 선택 연장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장하는 지점이 짧으면 연장이 안 되니까 연장되는 지점 충분히 예상을 해서 연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인식이 되게끔 연장을 하시려면 모서리 옵션을 키시면 되긴 하는데 모서리 옵션은 CAD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사용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우측면도 완성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F8번이 아니라 F10번 눌러서 극좌표를 활성화할게요. 여기 지금 사선, 45도 보조선과 만나는 지점에 교차점이 발생하고요. 또 아래로 쭉 하면 여기 교차점 발생하죠. 그리고 ESC 트림 이용해서 우측면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델리트로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형상부터 완성할 거니까 여기 부분 우측면도에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 이용해서 여기 점에서 수평하게 ESC 다시 평면도에서 동일한 지점 여기서 보조선 거쳐서 쭉 내려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트림 이용해서 두 선을 기준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모서리 그리는 거 저희 잘린 모서리 할 때 배웠어요. 그쵸? 우리가 여기가 지금 C20 하고선 못따기로 잘려져 있는데 잘리기 전에 형상을 먼저 상상을 하라 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 끝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뭐 챔퍼를 이용하셔도 되고 원을 그려서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저는 원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반지름 20이 될 거고 두 4분점을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원은 지워주고 트림 이용해서 나머지 선들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가져와서 잘린 모서리 작성을 해주고요. 자, 우리 평면도도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린 모서리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원 하나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구멍 그려서 이 구멍은 가로로 40, 세로로 25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네요. 그래서 옵셋 이용했을 때 우리가 40 입력을 하고 이 수직선을 우측으로 하나 옮겼죠. 근데 저희 지금 동적 입력이 켜져 있잖아요. 보통 옵셋은 ESC 하고선 다시 값 입력하고 했어야 되는데 동적 입력이 켜져 있다면 위쪽에 있는 선 클릭하고 아래로 이동하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치수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25 입력하고 엔터하면 25만큼 바뀌어서 간격 띄우기도 됩니다. 그래서 동적 입력은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기능이긴 하죠. 그래서 서클 이용해서 이 교차점에서 반지름 13의 원을 그려줄 거고요. 두 선은 도면층에서 중심선으로 변경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중심선은 객체에서부터 조금 길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규격상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원을 기준으로 선을 다 자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옵셋 이용해서 한 5mm 이 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바깥쪽에 만든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 원은 델리트로 지워줄게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중심선, 도면에서는 선의 유형이 보이는데 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선 종류 축척 조절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LTS 입력을 하고 이 간격이 넓어서 안 보이니까 1보다 작은 값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한 0.5 정도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선 종류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4분점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중심선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저는 일부러 두 번에 나누어서 끊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렸고 이 두 선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멍이 중간에 있죠. 근데 제가 이쪽 방에서 바라봤을 때 이 구멍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숨은 선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선은 똑같이 중심선이 될 거예요. 선택해서 도면층 바꿔도 되는데 저희 명령어 중에서 매치 프로 배웠었어요. MA 입력하고 엔터. 중심선 선택을 하고 내가 중심선으로 바꾸고자 하는 선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건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길이를 조정하는 명령어가 있다고 제가 말했죠. 랭스라고. 단축키는 랭스의 앞글자 세 글자 따서 LEN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거는 증분 DE 입력을 해줄 거고요. 얼마만큼 증분할 거냐. 플러스 값 입력을 하면 늘어나고요. 마이너스 값 입력하면 줄어들어요. 우리는 늘릴 거예요. 그래서 5를 입력을 하고 엔터. 그래서 선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위쪽을 하면 위쪽이 늘어나고요. 아래쪽을 선택하면 아래쪽이 늘어나요. 그래서 위, 아래 두 번씩 클릭해 준 다음에 ESC. 그러면 정면도까지 완성했고 이제
여기에 타원만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타원은 우리 원형이 되는 원본 1에서부터 각 4분점과 중심점에서부터 선을 갖고 와서 작성을 했었어요. 자, 라인 이용해서 4분점에서부터 보조선, 지금 중간점이랑 겹치죠. 이때는 교차점을 먼저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넉넉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지워졌네요. 넉넉하게 그려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교차점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이렇게 선이 조금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극좌표 추적 다 시켜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리고 중심점에서부터 교차점 쭉쭉.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는데 우리 정면도에 이미 그려놨잖아요. 여기 숨은 선의 끝점이 4분점이죠. 그래서 4분점 하나 가져오고 또 중심점에서 쭉 가져오시면 되죠. 이때 중심이 되는 곳 어딘지 명확하게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센터 4분점 1, 4분점 2 총 3개의 점이 나오고 타원 작성하는 명령어 EL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C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중심점에서부터 4분점 1, 4분점 2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선은 델리트로 지워줄 거고요. 4분점에서부터 아래로 쭉, 4분점에서부터 아래로 쭉.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지워줄게요. 트림 이용해서 이 타원을 기준으로 중심선 조정을 해주고요. 똑같이 LEN, DE, O 입력을 해서 선 길이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 마찬가지로 숨은 선이 되니까 매치 풀업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3차원 평면에서의 전과 모서를 추적하는 방법과 또 CAD 실무능력평가 2급에서 필요한 배치 명령어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